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 영상을 찍는데요. 이제 거의 중간고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느덧 정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잠바를 입어야 되는 그런 날씨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화면에 보이는 거와 같이 초등 영재가 아니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문과와 이과는 언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떻게 쭉 발전할 수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키워줘야 되는지 아닌지에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각자 자기 의견이 있겠지만, 뭐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영업 목적과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나 싶고요. 뭐 저가 하는 얘기도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의 영업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학원이 크지도 않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유소년기 재능과 지능이 과연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지능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얼마만큼 발달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어렸을 때 굉장히 똘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 그리고 발달이 빠른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발달이 빠른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이 지능이 발달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뭐 여러 가지 뇌세포를 많이 쓰면 발달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발달하는 거는 뭐 상위 0.01% 정도. 그러니까 수험생이 40만 명이라고 하면 한 해 수험생 40만 명 중에 한 40여 명 정도. 뭐 이건 재수생도 포함한 거니까 그러면 뭐 한 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굉장히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말고는 계속해서 지능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반짝반짝 별처럼 이렇게 빛나는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아이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뭐만 보냐 하면 이렇게 상위 0.01%의 아이, 어렸을 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거의 천재급 아이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빛나는 것만 본다는 거죠. 정작 우리 아이는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데도 이런 케이스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유소년기에 재능이 좋은 학생들은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력이라는 이 노력이라는 연습을 하기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학습했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공들여 심각하게 열심히 하는 노력을 배우는 이 시기에 그런 노력이라는 걸 배우는 끈기와 노력과 연습이라는 걸 배우는 시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재능, 빨리 발달한 재능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량이 늘어나고 뇌의 발달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노력이라는 이 연습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사춘기까지 겪으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 이하의 아이가 되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와서 늘 상담합니다. 아, 우리 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니랬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라고 하면 거의 다 이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유소년기에 반짝반짝 거린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 정말 냉정한 시각으로 유심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초등학교 성적이 과연 고등학교와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위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에요.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유초등 시절 학습이 부진한 학생은 중고등학교 시절 회생의 기회가 없을까?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초등학교 때 좋은 성적이 고등학교와 수능까지 이어지려면 반드시 자, 그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노력입니다. 노력. 노력과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항상 발달이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높은 반, 높은 성적,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인정을 못 하는 거죠. 내가 떨어진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거를 인정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나 위에서 얘기했듯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늘어나는 학습량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늘어나는 학습량을. 자, 아주 천재. 제가 위에서 얘기한 상위 0.01%, 0.01%, 그러니까 만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천재급의 아이가 아니고서는 막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이 학습량이 늘어나야지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냥 성향이 조금 좋은 정도 가지고는 고등학교 때 늘어난 학습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초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이 고등학교와 수능까지 이어지려면 노력하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 학습량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님이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냉정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자, 유초등 시절 학습이 부진한 학생은 중고등학교 시절 회생의 기회가 없을까? 회생의 기회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생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 자, 보면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시기가 1차적으로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중3 겨울방학. 요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기가 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이제 내가 네,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요. 전화가 잠깐 와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거를 찍느라고 이제 전화가 와서 잠시 끊었다 다시 했고요. 두 번이나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고등 준비를 위해서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열심히 했던 적이 없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 열심히 하지 집중력은 낮다는 거죠. 그쵸? 5시간, 6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은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안 앉아 있다가 이렇게 5시간, 6시간 막 고통을 참고 앉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겠죠. 이렇게 막 5개월, 6개월 동안 참았다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성적이 다행히 만족할 만큼 오르면은 다행인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만큼 성적이 본인 생각에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제 100명의 학습을 잘하지 않던 아이들이 이렇게 회생을 하려고 열심히 앉아 있다가 이 중에서 몇 명은, 70명은 탈락합니다. 탈락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30명 중에서 한 10명은 성적이 오른 학생, 20명은 성적이 안 올랐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열심히 하는 학생. 그러면 이 30명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성적이 오르다가 정체기가 있는 학생도 있고,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안 오르는 학생도 있는데, 그럼 이 30명 중에서 또 몇 명이 탈락하냐면 25명이 탈락해요. 그럼 이 100명이 시작했다고 봤을 때 실제로 이 고통과 노력을 참고 살아남는 학생은 5명밖에 없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견디거나 노력하는 것을 잘 못해서 95명, 95%가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성적이 안 나오고 뭔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부모님도 믿어주고 집중하고 열심히 하면 수시든 수능이든 무조건 3년 후에는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 과정까지의 공부는 노력으로, 아무리 얼마만큼 뒤처졌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유초등 시절의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저는 CMS니, 황소니, 다음 영재원이니, 이런 거 다 별로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저희 딸도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뭐냐? 읽기, 책 읽기, 영어 학습.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꼼꼼함. 책 읽는 것도 우리가 건성건성 읽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 보면 유초등 시절 학습이 부진한 그렇게 글씨가 있으면 이거를 초등학교에 부진한 학생, 그냥 이렇게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게 안 읽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는 연습. 그쵸?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고 봐요. 더 영재성이 있고 선행을 나가고, 물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과 함께 꼼꼼하게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이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린 학생들,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의대 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상담도 받고 하는데,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잘하지만 지금 막 경시 문제도 풀고 성대 경시도 나가고 1031 필즈 또 있어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3프로 올림피아드 등 그런 거를 푼다고 해서 그 아이가 끝까지 다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습 습관을 가지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분위기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또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 놀고 공부 안 했다고 해서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이 집중해서 잡아주고 아이가 집중 못하면 옆에서 같이 책 읽으면서 집중하게끔 뭐 10분에 한 번씩 머리 쓰다듬어주고 다리 만져주고 등 두들겨주면서 계속해서 부모님이 인내심 가지고 공부시키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메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번이나 끊겨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